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도 아주 발전해 있고, 그리고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이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이제 이분이죠. 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 가운데 보시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10년간 디렉터로서 이제 이끌면서 프로젝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싹 다 밝히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이퍼 다우드나라는 교수님이 개발한 이 기술은 그 인간의 유전자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생명을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백신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백신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틀을 그냥 머릿속에 뒀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실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동은 어디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63 빌딩이 보이는 아주 날씨 좋은 날에, 아주 맑은 날에 구름이 확 끼어 있는 그 장면. 제가 재작년 12월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토요일이었는데 강의 끝내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그 한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포절로를 다 건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한 해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고생도 있고 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올 한 해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쭉 하면서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행복한지. 좀 옆에 보면 약통 있잖아요, 약통. 제가 그 당시에 체중이 약간 불어가지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체중 조절하라고 식욕 억제제를 한 달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을 처음 먹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그거 먹고 나오는데요, 이 식욕이라는 게 욕구 불만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식욕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고 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저녁을 안 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 한 달 먹으면 한 5kg 정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으로 이제 조절이 안 될 때 이걸 가끔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 약 때문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술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은 그런 약 중에 효과가 아주 약한 그런 거 하나예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도 있고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평화가 있다. 거기서 찾았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은 어디서 찾냐면 이런 약물과 기술과 또 다른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뭔가 만족감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크리스천들은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사례인데요. 이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지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요. 지금은 세상의 여러 기술들로 그걸 해냅니다. 지식도 세상이 엄청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이 편지성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전형적인 속성인데 이 IT가 발전하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줌으로 다 미팅하잖아요. 온라인 미팅.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한테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영원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 이런 이야기하고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칼리코 이야기하기 전에 뉴럴링크라는 용어를 볼게요. 최근에 방송에서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했어요. 원숭이가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에서 그거 딱 맞추면 그 원숭이가 물고 있는 거기서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숭이가 지금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 머리에 이렇게 작은 칩을 넣어놨는데 그 칩에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화면에 그거 움직여서 작동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앨런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이 외부의 장치를 대서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옮겼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이 투자한 회사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불멸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교해서 볼 때요. 우리 이제 동료 인간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실 한 일인데 너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오는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캐나디안 로키에 있는 그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런 거 아직도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저기 몸은 지하철 안에 있지만 실제 관심과 생각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가상세계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이제 전도하러 길목에 나가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들어있는 온라인에 어디에 가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영화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실세계도 있는데 가상세계에다가 자기를 닮은 뭔가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세계에서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족적을 남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생활하는 이 현실과는 다른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상장하자마자 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된 이 로블록스라는 이런 거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미국의 10대들 중에 한 70%인가 60~70%가 가입해 있는 그런 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돈을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누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거액에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가상세계가 이제 사람들의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창조 관련해서요. 인간 창조 영역에 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AI 로봇을 개발하고 하는 게 이 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 모양의 저 로봇은 지아지아라고는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시도가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이 기술이 있기 전에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거나 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 했죠. 지금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그리고 소재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냥 눈 감고 만지면 사실 사람 살이랑 구분을 잘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리얼돌 가지고 영업하는 게 문제가 막 되고 있는데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론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두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 문명을 철저하게 인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과학, 실험과학, 관찰과학의 뒤에 있는 신념과 세계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면 항상 이 유물론적 그리고 유물론, 진화론적인 사고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고 특히 교회는 이 유발 하라리가 인류가 진화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장류의 일원이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우리 성경적인 사상은 다르잖아요.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